탁자 위 끈적거리는 기름때가 손가락 끝에 닿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엄지로 그 얼룩을 문지른다. 지워지지 않는다. 내 인생에 들러붙은 저 남자처럼. 앞자리에 앉은 늙은 남자가 입을 벌리고 국밥을 씹는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고막을 긁어댄다. 30년이다. 저 소리를 들으며 밥을 넘긴 세월이. 국물이 튀어 셔츠에 묻자 그는 혀를 차며 나를 쳐다본다. 그 눈빛은 닦아달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나는 모른 척 시선을 돌린다. 식당 벽지의 곰팡이. 자국이 차라리 더 보기 편하다. 그는 또 시작이다. 숟가락으로 식탁을 두드리며 깍두기 국물을 더 가져오라고 소리치는 저 입. 30년 전 우리 부모님 앞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며 큰 소리치던 그 입이다. 물은커녕 내 손은 락스와 주방세제 그리고 식당 설거지물에 불어터져 이제는 지문조차 희미하다. 저 인간은 평생 벌어온 돈보다 까먹은 돈이 더 많다. 도박으로 날린 전세금, 친구 보증 선다고 날린 가게 보증금, 그때마다 나를 위로한답시고 한다는 소리가 고작 나중에 크게 한 방 터뜨려서 호강시켜준다는 헛소리였다. 호강은커녕 오늘 점심 국밥값 5,000원이 아까워 벌벌 떠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른다. 화병이다. 의사가 약을 줬지만 소용없다.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저 인간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낫는 병이다. 그런데도 나는 바보처럼 꼭 깍두기 그릇을 들고 일어서려 한다. 평생 몸에 밴 노예 근성, 뼛속까지 새겨진 밥 차려주는 여자의 습관, 스스로가 경멸스럽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린다. 찬바람이 훅 끼쳐 들어온다. 그런데 냄새가 다르다. 시장통의 비린내와 돼지 누린내를 단숨에 덮어버리는 서늘하고 고급스러운 향기. 마치 다른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다. 고개를 든다. 역광 속에 한 남자가 서 있다. 식당 안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든다. 낡은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어깨 위로 내려앉지만 그는 그 불빛마저 압도한다. 잘 재단된 회색 슈트, 은발로 곱게 넘어가는 머리카락, 그리고 윤이 나는 구두. 이 누추한 국밥집 바닥을 밟는 것조차 미안해질 정도로 완벽한 모습이다. 그가 걸어온다. 뚜벅, 뚜벅. 구두 굽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겹쳐진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눈이 마주친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단번에 알아본다. 주름이 잡히고 흰머리가 늘었어도 그 눈빛만은 그대로다. 강민석, 내 첫사랑. 가난하다는 이유로, 고졸이라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에게 머리채를 잡혀 문전박대당했던 그 남자. 비 오는 날 내 집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절규하던 그 청년. 그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그의 시선이 내 거친 손에 머문다. 나는 황급히 식탁 아래로 손을 감춘다. 부끄럽다. 그에게 이런 꼴을 보이다니. 기름때 묻은 앞치마, 헝클어진 파마머리, 그리고 내 앞에 앉아 쩝쩝거리며 국밥을 먹고 있는 저 초라한 늙은이까지. 내 인생의 실패 성적표를 그에게 들킨 기분이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앞까지 와서 선다. 국밥을 먹던 남편이 드제야 고개를 들고 멍하니 입을 벌린다.
밥알이 튀어나오는 것도 모른 채 민석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저 나를 내려다본다. 연민일까? 아니면 경멸일까?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확신만이 가득하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가죽 지갑이다. 얇고 매끈하다. 그가 지갑을 열고 카드 한 장을 꺼내 내 앞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플라스틱 카드가 탁자에 닿는 소리. 탁. 그 가벼운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내 귓가에 울린다. 새까만 카드다. 아무런 무늬도 없이 오직 그의 영문 이름만이 금색으로 박혀있는 카드.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 회장들만 쓴다는 그 블랙카드다. 늦어서 미안하다. 그의 첫마디다. 목소리가 낮고 깊다. 30년 전에 그 미성은 사라지고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거목의 울림이 있다. 이걸로 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곳. 한도 같은 건 없으니까 한도가 없다. 그 말이 비현실적으로 들린다. 나는 멍하니 카드를 바라본다. 저 얇은 플라스틱 조각이 내 지난 30년의 고생을 보상해 줄 수 있을까?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 설거지, 빌딩 청소,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며 벌었던 그 푼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10원 한 장에 벌벌 떨며 시장 상인과 신랑이 하던 내 모습, 아이들 등록금이 없어 친정 오빠에게 전화에 읍소하던 비굴한 내 목소리, 그 모든 구질구질한 기억들이 저 검은 카드 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다. 그 순간 맞은편에서 기괴한 소리가 들린다. 꿀꺽. 남편이 침을 삼키는 소리다. 그는 숟가락을 떨어뜨린다. 그의 눈이 내 얼굴이 아닌 탁자 위의 블랙카드에 고정되어 있다. 그의 동공이 확장되는 것이 보인다. 탐욕이다. 순도 100%의 더러운 탐욕. 방금 전까지 나에게 소리 지르고 무시하던 그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뀐다. 입꼬리가 비굴하게 올라가고 눈가에는 역겨운 웃음 주름이 잡힌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우리 집사람 친구분이신가 보네? 남편이 벌떡 일어나 허리를 굽힌다. 국물 묻은 손을 옷에 대충 문지르고 악수를 청하려 내민다. 민석은 그 손을 보지도 않는다. 싸늘한 시선으로 남편을 한번 훑어볼 뿐이다. 그 눈빛에 담긴 경멸을 나는 읽는다. 하지만 남편은 눈치조차 없다. 아니, 눈치를 챙길 겨를이 없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돈 생각뿐일 테니까. 여보, 뭐해? 손님 오셨는데 인사 안 하고? 아, 동창인가? 첫사랑. 하하하. 뭐 옛날 일인데 어때? 회장님 같으신데 우리 같이 앉아서 술이나 한잔 하시죠. 남편이 얘 옆으로 다가와 털썩 앉으며 얘 어깨에 팔을 두른다. 끔찍하다. 그 닿는 살갗이 뱀의 비늘처럼 차갑고 징그럽다. 평소엔 냄새나니까 저리 가라고 밀쳐내던 그가 이제 와서 내 아내라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친한 척을 한다. 그는 이 블랙카드가 내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권한이 있는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저기 회장님, 제가 이 사람 데리고 사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아시죠?
여자들은 나이 들면 몸도 아프고 돈도 많이 들고 제가 사업하다가 좀 꼬인 게 있는데 그게 다 이 사람 호강시켜 주려다 그런 거거든요. 혹시 투자가 좀 가능하실지.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쓰레기다. 나를 데리고 사느라 고생을 했다고? 내 등골을 빼먹으며 산 게 누군데. 나는 주먹을 꽉 쥔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든다. 민석이 내 주먹 쥔 손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이 흔들린다. 분노다. 나를 대신해 그가 화를 내고 있다. 식당 밖이 소란스럽다. 웅성거리는 소리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린다. 문이 거칠게 열린다. 아들과 딸이다. 연락도 잘 안 되던 것들이, 명절에도 바쁘다며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것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나타났다. 아마 동네방네 소문이 퍼졌을 것이다. 국밥집 앞에 리무진이 서 있고 회장님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와 숨을 몰아쉰다. 며느리도 뒤따라 들어온다. 그들의 눈은 나를 찾지 않는다. 민석을, 그리고 테이블 위에 블랙카드를 찾는다. 딸이 내게 달려와 팔짱을 낀다. 엄마, 밥 먹고 있었어? 왜 말을 안 해? 이런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딸의 목소리는 평소에 짜증 섞인 투가 아니다. 콧소리가 섞인 애교. 가증스러운 친절이다. 그녀는 내 낡은 옷차림을 쓱 훑어보더니 민망한 듯 웃으며 민석에게 고개를 숙인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딸입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말씀 많이 하셨어요. 첫사랑이시라고. 거짓말. 나는 평생 민석의 이름을 입 밖에 낸 적이 없다. 가슴속에 묻어두고 혼자 삭혔을 뿐이다. 딸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돈을 위해서라면 없는 기억도 만들어내는 저 뻔뻔함. 내가 저렇게 키웠나? 아니면 돈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 괴물이 된 걸까? 아들이 나선다. 그는 아예 민석 앞에 무릎을 꿇을 기세다.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어머니랑 각별한 사이시라고. 미친놈.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 뜨고 옆에 앉아 있는데 아버님이라니. 전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다. 하지만 그조차도 화를 내지 못한다.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부성애도 남편으로서의 권위도 모두 거세된다. 이들은 지금 가족이 아니다. 썩은 고기를 찾아 몰려든 하이에나 떼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뜯어먹을 고기 덩어리다. 엄마, 나 이번에 아파트 청약 당첨된 거 알지? 계약금이 좀 모자란데 이 카드 한도 없다며. 응? 엄마 인생 편네. 나 좀 도와줘. 내가 나중에 효도할게. 아들이 내 손을 잡고 흔든다. 그 손길은 따뜻하지 않다. 축축하고 탐욕스럽다. 며느리는 옆에서 거든다. 어머님, 손주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대기 걸어놨거든요. 등록금이 좀 비싸서. 어머님, 덕 좀 볼게요. 딸도 질세라 내 반대쪽 팔을 잡아당긴다. 엄마, 나 가게 확장해야 해. 저번부터 말했잖아. 엄마가 해준다고 했지. 이거면 다 해결되네.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나는 헛웃음이 나온다. 내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할 때 여인은 뭐라고 했지? 엄마, 우리도 힘들어.
실비 보험 든 거 없어? 라고 했지. 내가 늙어서 일 못하게 되면 요양원이나 가라고 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가같이 잘 살아보자고? 너희들이 말하는 다 같이에 나는 포함되어 있니? 아니면 나는 그저 물주일 뿐이니? 민석은 여전히 말이 없다. 팔짱을 낀 채 이 아수라장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기다리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를. 30년 전처럼 부모님의 뜻에 떠밀려 헤어지는 바보 같은 짓을 반복하지 않기를. 그는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기회를. 나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블랙카드를 집어든다.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진다. 묵직하다. 이것은 돈의 무게가 아니다. 내 잃어버린 30년의 무게다. 가족들의 시선이 카드의 움직임을 따라 춤을 춘다. 남편의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고, 아들은 입술을 핥고, 딸은 숨을 죽인다.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내가 이 카드를 그들에게 건네줄 것이라고. 평생 그래왔듯이. 그래, 너희들 써라 하고 희생할 것이라고. 나는 카드를 높이 쳐든다. 식당 안에 형광등, 불빛이 카드 표면에 반사되어 번쩍인다. 보이니?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다. 억눌려왔던 분노가 터져 나오기 직전의 진동이다. 이게 너희들 눈에는 뭘로 보이니? 아파트, 가게, 도박 자금, 영어 유치원. 가족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나를 쳐다본다. 내 눈에는 이게 뭘로 보이는지 알아? 내 청춘이다. 너희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다 달아빠진 내 연골이고, 찬물에 손 담그느라 굽어버린 내 손가락이고, 너희 아버지한테 맞아서 멍든 내 가슴이다. 남편이 움찔한다. 여보, 갑자기 왜 그래? 사람들 보는데 창피하게. 창피해. 넌 창피한 걸 아니? 30년 만에 나타난 내 첫사랑 앞에서 밥값 5,000원 가지고 타박하던 내 꼴은 안 창피하고, 돈 냄새 맡자마자 마누라 팔아먹으려는 내 꼴은 안 창피해. 나는 소리친다. 평생 한 번도 질러보지 못한 고함이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 그리고 너희들, 내 자식들. 나는 아들과 딸을 번갈아 노려본다. 내가 너희 낳을 때 산후조리도 못하고 찬바람 쐬면서 일했어. 너희 키울 때 내 옷 한 벌 안 사 입고 너희 메이커 옷 입혔어.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니? 명절에 와서 밥만 축내고 가면서 용돈 몇 푼 쥐어주고 생색내는 게 다였잖아. 엄마 아픈 건 관심도 없고, 엄마가 무슨 생각하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지. 아들이 변명하려 입을 연다.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 힘들겠지. 그러니까 내 돈 탐내지 말고 계속 힘들게 살아. 스스로. 나는 카드를 내 가슴에 품는다. 이 돈 10원 한 장도 너희한테 안 줘. 내가 쓸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옷 사고, 내가 가고 싶은 여행 가면서 다 쓸 거야.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 다 불태워 버릴지언정 너희한테는 유산으로 한 푼도 안 남길 거야.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다.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다. 딸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막는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친다. 나는 남편을 향해 쐐기를 박는다. 이혼해. 위자료 청구할 생각 하지 마. 그동안 내가 벌어다 준 돈, 내가 까먹은 돈 계산하면 내가 나한테 줘야 해. 당장 짐 싸서 나가. 아, 집도 내 명이지. 내가 나가. 나는 민석을 돌아본다. 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진다. 그래. 저 미소를 보고 싶었다. 30년 전, 가난했지만 서로만 바라봐도 행복했던 시절에 그가 보여주었던 그 환한 미소. 가자. 내가 먼저 말한다.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서 숨을 못 쉬겠어. 민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를 감싸 안는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하다. 남편의 끈적한 손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 우리는 국밥집을 나선다. 등 뒤에서 남편의 비명 같은 고함이 들린다. 자식들의 울부짖음도 들린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미어졌을 것이다.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흥이 없다.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다. TV 채널을 돌리면 사라지는 잡음처럼 내 인생에서 이제 채널을 돌릴 때가 된 것이다. 식당 앞에 세워진 검은색 리무진. 기사가 문을 열어준다. 나는 잠시 멈칫한다. 내가 이런 차를 타도 될까? 내 신발에 묻은 흙이 차를 더럽히지 않을까? 민석이 내 손을 잡아 끈다. 타. 넌 이럴 자격 있어. 아니, 더한 것도 누릴 자격 있어. 나는 차에 오른다. 푹신한 가죽 시트가 내 몸을 감싼다. 차 문이 닫힌다.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다. 고요하다. 그리고 평화롭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한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국밥집이 보인다. 그 앞에 서서 삿대질을 하며 싸우고 있는 남편과 자식들의 모습이 보인다. 마치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스꽝스럽고 비현실적이다. 나는 그들을 보며 웃는다. 눈물이 흐르지만 입은 웃고 있다. 민석이 손수건을 건넨다. 나는 눈물을 닦지 않는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지난 30년의 때를 씻어내는 정화수니까. 배고프지 않아? 민석이 묻는다. 응, 배고파. 아주 맛있는 게 먹고 싶어.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걸로. 그래, 가자. 나는 손에 쥔 블랙카드를 내려다본다. 그리고 결심한다. 내일은 제일 먼저 백화점에 가서 빨간 립스틱을 살 것이다. 그리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 서류를 작성할 것이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70살이 내일 모레지만 나는 지금 20살의 강민석의 연인으로 그리고 나 자신으로 다시 태어났다.